57세 장년 성주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시는 물건이 됐던 회사에서 좀 높은 직책으로 올라가시게 됐던 그러한 기운들이 많이 쏟아지는 해. 올해 을사년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분들은 금전은 항상 쥐어잡아요. 모아서 탑을 쌓으시는 분들이라고 보면 돼.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이제 올해 57세 되시는 닭띠분들의 신년 운세 한번 알아볼 건데요. 알아보기 앞서서 선생님이 수많은 이제 57세 분들의 닭띠분들을 보셨을 텐데 이분들은 좀 어떤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으셨을까요? 기후생 닭띠 되시는 분들, 69년 기후생 닭띠 되시는 분들은 네네. 어떤 인생을 살았냐? 나는 소처럼 일하신 분들 많아. 이분들. 그래서 되게 보수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고 계셔요. 하는데 왜 안 돼? 이런 것들도 있고. 네네. 소위 우리가 사기라는 걸 만든다고 하잖아. 누구한테 누구 이야기를 들어서 잘못해갖고 투자했는데 그게 사기 맞았어. 예를 들면. 네네. 그런 것들이 있어도 다 내죄야. 이분들의 성향이 그래요. 다 내죄야. 한 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집밥 못 얻어먹고 살아. 나는 일만 해.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이런 것도 또한 자기 탓인 거야. 먹고 살려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작년 올해 해서 기운들이 조금씩 열려가는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조금 더 높아져라. 그리고 본인의 기운대로, 본인이 뜻하는 대로 일들을 잘 처리하면서 살아라 하는 그런 기운들이 많이 들어오시거든. 그래서 을사년에는 기존에 내가 진짜 소처럼 일을 했어. 그리고 말없이 묵묵하게 일을 했어. 누구를 공격하지 않으면서 나는 최대한 열심히 내 삶을 살았어 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보상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 57세 장년 성주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시는 물건이 됐던 회사에서 좀 높은 직책으로 올라가시게 됐던 그러한 기운들이 많이 쏟아지는 해. 올해 을사년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난 세월 말해보면 뭐해. 다 이분들은 내가 살아온 거 수필로 쓰라고 그러면 역사고 진짜 그래요. 하지만 말을 그만큼 밖으로 내뱉지 않아. 있는 듯 없는 듯 사셨던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분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게 뭐냐. 굉장히 눈도 날카롭고 생각도 되게 민첩하고 몸도 민첩하지만 생각 자체가 이거 아니면 저거 굉장히 명쾌하신 분들. 그렇지만 내가 어떠한 발언을 했을 때 그게 사람들 사이에서 먹히잖아. 내 발언이 내가 어떠한 거를 얘기를 했을 때 그것들이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제 무시당해도 그러려니 하고 사셨던 분들이야. 피해보면 피해보는 대로 잘했다 칭찬받으면 칭찬받은 대로 그렇게 사셨던 분들인데 굉장히 부지런하고 끈기가 있으신 분들이죠. 혹시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분들이 좀 사기 아닌 사기를 좀 당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닭띠분들의 성향 때문인지 아니면 좀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나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건지. 성향이 모든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다 보자고요. 네네네. 사기 안 당한 사람 어딨어.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아내가는 그냥 내비두는 사람들이 있고 큰 소리 내는 거 싫어서 조용히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향 자체가 안 될 일들은 일찌감치 포기를 하시고 되게 실리적이신 분들이라 그랬잖아. 이거 아니면 저거 생각도 굉장히 명쾌하신 분들. 안 될 거에 미련 버리면 미련 가지고 있으면 뭐해. 그러니 앞의 일을 내가 살아갈 길을 두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지 지나간 과거지사 그거에 매여 있지는 않는다란 말이죠.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기후생분들 답답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거든. 될 것 같으면 들이대고 아니면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본인들이 겪어야 되는 일들은 묵묵하게 겪어 나가시는 분들인 거고 내 커리어는 조금씩 쌓아가시는 분들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너 어떻게 살았냐라고 물어볼 때 그냥 살았죠?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이 기후생 분들이 성주운이 들어왔다고 해주셨어요. 그럼 이 성주운이 뜻하는 바는 좀 어떤 건가요? 성주의 기운이 들어오면 내 기운이 발복이 되게 많이 돼. 그러면은 문을 열고 나갔는데 비가 올 때 하고 네. 문을 열고 나갔어. 아까부터 흐렸는데 문 열고 나갔는데 밖에 기운이 되게 좋고 뭐 날씨도 되게 좋아.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 내가 마음을 먹고 뜻을 하면 내 뜻대로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운들이 나한테 좀 쉽게 오는 거지. 이런 것들이에요. 기회가 많이 똑같이 주어졌는데 내가 그거 왜 우리가 저 사람 참 운 좋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운이 좋아서 그런 걸까? 아니면 그 사람이 그때가 돼서 그런 운들을 받아먹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분들은 작년까지는 해도 나한테 성주 기운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 네. 있으면 뭐 할 거야? 이런 생각을 먼저 하시는 분들이에요. 있으면 뭐 할 거야? 그런데 내 안에서 뭔가가 바뀌기 시작해. 뭔가가 잘 될 것 같고 무언가 하나를 만들어 놓고 싶어 하는 게 생기게 되고 네. 기대치가 좀 높아지면서 내 주변 상황들이 조금 더 밝게 변하고 있고 우울했던 감정이 조금은 즐거워지고 좀 업이 되는 그런 상황들로 변해가고 그러면서 물건을 하나 잡아라, 물건을 하나 잡아라, 물건을 하나 잡아라, 네. 혹은 문서에 날인을 해라, 아니면 앉은 자리에서 발복을 해서 성장해라, 승진해라, 이러한 기운들이 많이 들어오신다고요. 근데 이게 정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크기만 좀 다를 뿐이지 네. 본인들이 겪는 느끼고 계시는 것들은 분명히나 있을 거라고. 내 주변 상황들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 소소하게 내 자손들이 대학 입시를 봤는데 정말 잘 봤어. 작년까지만 해도 떨어진다고 했는데 올해 갑자기 임용이 딱 돼버렸어. 이것도 이분들한테는 내 기운이 좋아서 이렇게 됐구나 이런 생각 안 하시거든요, 이분들. 근데 사실상 이분한테 느껴지는 이러한 것들도 또한 그 기운이 맞물려서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게는 그런 것들부터 크게는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가 상장을 했어. 그동안 나는 생각도 못 했는데 5년, 10년 열심히 일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사가 상장을 한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회사 주식이나 이런 게 갑자기 높아져 버려. 이런 것들. 그러면서 내 바닥이, 내가 앉아있는 바닥이 좀 뜨뜻해지고 판판해지는 그런 기운들이 많이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럼 이분들은 올해는 좀 금전을 조금 쥐어잡을 수 있을까요? 이분들은 금전은 항상 쥐어잡아요. 음, 모아서 탑을 쌓시는 분들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한 방이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조금씩 모아서 뭐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이 말이 이분들한테 가장 적합해요. 그렇기 때문에 놀고 먹는 사람들 이해하지 못해. 움직이면 다 조금씩은 모이는데 네. 왜 그렇게 써제껴서 왜 들어오는 그 운을 네. 꼭 운만 바라고 감히 떨어지길 바라고 있느냐. 네가 움직여서 취해라 하는 게 기후생분들의 특징. 그러니까 뭔가 한 방을 바라시는 분들도 네. 있잖아요. 그쵸. 물론 기후생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지만 그 와중에도 본인들 스스로가 열심히 움직이신다.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들이고 하시는 일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다. 그리고 열심히 하시고 부지런히 하시고 또한 그 가진 것에 대한 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무언가 하나는 일궈내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기후생분들이 가장 많이 남겨주셨던 질문들이 지금 일부 종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결혼은 아니더라도 자기의 짝꿍을 찾을 수 있을까? 짝을 찾을 수 있을까? 한번 여쭤봐 주시죠. 아니 일부 종사인데 왜 짝꿍을 찾아? 결혼을 안 하신 분들? 네네네. 기후생분들은 한번 누구와 짝을 이뤄서 짝꿍을 잡고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분하고 끝까지 가시는 분들인데 시기를 놓쳐서 지금까지 혼자이신 분들도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막연히 걱정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준비는 이전부터 되어 있으셨던 분들인데 그러한 뜻을 그러니까 그런 뜻을 읽을 수만한 그러니까 읽을 수 있는 그럴 만한 일들이 네네. 없었던 거지. 내 가정 돌보기 바빴고 내 살기 바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짝을 얻어서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100이면 100 다 짝을 이뤄서 살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거는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것들이야. 근데 저는 기후생분들의 이런 까칠함,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 이러한 것들을 잘 맞춰줄 수 있는 배우자를 찾기가 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비슷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더없이 좋아. 더없이 좋지만 올해는 그럴 수 있는 해운년이에요. 내 짝을 찾을 수 있는 해운년.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작년부터 이제 성준이 오셨다고 하셨는데 작년 생일달부터야. 뭐 네네. 무조건 1월 1일부터 아니야 네네네. 또. 성준이 오셨다 하는데 이게 성준이 왔다고 해서 올 한 해가 막 무조건 좋다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조금 조심해야 될 것들도 있을까요? 내 밥벌이, 내 밥그릇을 다른 사람한테 주려고 하지 마요. 기후생분들은 같이 먹고 같이 잘 되는 게 좋으신 분들이죠. 네. 또 그런 게 있어. 내 것만 이렇게 챙기려고 하시는 그런 건 또 아니야. 다 같이 열심히 해서 두루두루 잘 살자 하시는 분들이거든. 근데 표현이 굉장히 야박해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표현을, 애교가 많은 분들은 되게 뭐, 애교도 많이 부리고, 사랑한다 표현도 많이 하고, 좋아한다 표현도 많이 하고 하신다잖아. 근데 기후생 분들은 그런 부분에선 조금 약해. 그러니까 내 마음의 표현을 잘 못 하시는 거지. 하지만 이분들이 마음에 갖고 있는 건 나도 잘 되고 있거든. 근데 너도 잘 됐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분들을 가르치려고 하거나 지적질하려고 하지 않아요. 너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신다 안 하신다. 요게 약간의 사람들이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기후생들이 좀 그런 게 어딨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외로 겉과 속이 많이 다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표현을 하지 않아. 근데 그 표현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야. 내 한마디가 그들에게 듣는 사람들이 상처받을까? 내 한마디 때문에 괜히 조용한 집에 무슨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있고 이분들도 시끄러운 거 싫어해요. 주변 시끄러운 게 너무 싫어. 그러면 나 혼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별로 시끄럽지 않아. 이미 판단이 섰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행하시는 것 뿐이거든. 근데 두루두루 잘 살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몸에 마음에 품고 계시기 때문에 올 한해 사람들하고 어울림에 있어서 조력자는 되어주실 수 있겠죠. 이분들이 조력자가 되어주실 수는 있어. 하지만 누구의 조력을 받아서 누구 어떤 귀인이 막 갑자기 나타나서 본인들을 막 정말 멋있게 세워준다 이런 것들은 스스로들 원하지 않아. 그게 공짜는 없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상당히 현실적이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내 질문에 오늘도 답이 됐는지는 모르겠어. 기후생 분들한테 좀 힘이 넘치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제로는 더 좋은 영상들 가져와 볼게요, 선생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